자, 전신관과 관련돼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한참 조문도 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중소기업 사업전환법과 관련돼서 지금 우리가 이제 목적과 관련돼서 총칙과 사업전환 촉진 체계 구축에 대해서 배웠고요. 자, 그러면 우리 3장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봅시다. 사업전환 절차의 원활화입니다. 자, 사업전환 절차의 원활화에서 그러면 특히 이제 사업전환을 할 때 주식 교환 등이 있겠죠. 주식. 자, 주식 교환과 관련돼서 법 12조와 관련돼서 주식회사인 승인 기업은 주권 상장 범위는 제외된다라는 거. 요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우리가 확인해 두셔야 돼요. 사업 전환을 위해서 자기 주식을 다른 주식회사, 그러면 여기 역시 제외되고, 또는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 주주, 자, 해당 법인의 얼결권이는 발행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보유한 주식과 교환할 수 있다라는 거. 역시 사업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또 결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법 12조와 관련돼서 주식 교환에 대해서 2019년에 출제가 됐고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 요거 한번 확인을 꼭 부탁해 드립니다. 요거는 외워야 되겠죠. 우리가 수치와 관련돼서는 암기해둬야 돼요. 그래서 100분의 10 숙지하고요. 자, 이항과 관련돼서 1항에 따라서 주식 교환을 하려는 승인 기업은 상법 제 341조 불구하고 다른 주식 교환에 필요한 주식에 대해서 자기 계산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득 금액은 배당할 수 있는 이익 이내에 돼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법 12조와 관련돼서 주식 교환 요거 한번 읽어 두시고, 특히 1항과 관련돼서는 꼭 좀 암기해 두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3항과 관련돼서 1항에 따라 주식 교환을 하려는 승인 기업은 당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식 교환 계약서, 역시 계약서를 써야죠. 법적 효력이 발생하려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 작성하고 승인까지 우리가 받아줘야 되겠죠. 이 경우 주주총회 승인 결의에 관해서 상법 434조를 우리가 준용하게 되고요. 여기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2014년, 15년, 16년과 관련돼서 우리가 또 3번 연타로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1호 사업전환의 내용. 자, 2호 자기 주식의 취득 방법, 즉 가격 및 시기. 교환할 주식의 가액의 총액, 그 다음에 평가, 종류 및 수량, 주식 교환을 한 날. 자, 5와 관련돼서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 주주와 주식을 교환할 경우에는 주요 주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교환할 주식의 종류 및 수량. 그래서 요 1호와 2호와 3호, 5호는 요 5개, 5호까지는 우리가 이거는 외울 근거는 없어요.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한번 숙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항과 관련돼서 1항에 따라서 주식 교환을 하려는 승인기업은 그에 관한 이사의 결의가 있으면 즉시 그 결의 내용을 주주에게 알리고 주식 교환 계약서를 갖춰 두고 읽어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공개해 줘야 된다. 5항과 관련돼서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의 1항에 따른 주식교환을 통하여 다른 주식회사 또는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 주주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2015년과 관련돼서 출제됐으니까 수치는 일단 기본적으로 감각을 익혀놓고 반드시 외워 들어가야 되겠죠. 특히 5항과 관련돼서는 요 사유와 관련돼서 우리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1년 이상. 요거 한번 꼭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자, 2항에 따른 자기 주식의 취득 기간은 자기 주식에 대해서 우리 여기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계산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그랬죠. 요 부분과 관련돼서 그러면 6항과 관련돼서 2항에 따른 자기 주식의 취득 기간은 주주총회 승인 결의로부터 6개월 이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6개월 요거 한번 우리 잡아두시고, 그러면 특히 요 부분에 대해서 5항과 6항에 대해서 꼭 좀 한번 확인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주식 교환과 관련돼서.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나는 안 하겠다. 결사 반대죠. 꼭 뭐예요? O가 있으면 X가 있듯이, X가 있으면 O가 있듯이. 그럼 반대 주주, 찬성하는 자와 반대하는 자가 있겠죠. 그럼 반대 주주의 주식 매수 청구권 팔아라. 반대, 어차피 팔아야 되겠죠. 113조와 관련돼서, 13조와 관련돼서
주주총회 승인 결의 전에 승인 기업의 서면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해줘야 돼. 주식 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 승인 결의로부터 10일 이내에 자기가 보유한 주식의 매수를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반드시 서면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며칠이다. 10일, 10일. 자, 요 서면과 관련돼서 우리 법학에서 서면, 요 서면과 뭐의 서면 또는 구술 이렇게 이제 많이 나와요. 반드시 서면으로 해줄 거 서면으로 해주는지 구두로 하는지 이런 것들은 서면 또는 구두인지 이런 조문들도 이렇게 하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주총회 승인 결의 전에 승인 기업의 서면 또는 구두로 주식 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이름 틀린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해줘야 돼. 자, 자기가 보유한 주식의 매수를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자, 이항과 관련돼서 성인기업은 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몇 개월? 2개월 이내, 2개월입니다. 수치는 외워줘야 돼요. 2개월 이내의 주식을 매수해야 되며 이 경우 주식은 6개월 이내에 처분해줘야 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숙지를 해 두셔야 됩니다. 수치니까 암기죠. 자, 사망과 관련돼서 이항에 따른 주식의 매수 가액의 결정에 관해서는 역시 우리 상법과 관련돼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상법의 균형, 매수 가액의 결정, 요거 반대 주주의 주식 매수 청구권 법 제13조와 관련돼서 특히 여기도 암기할 게 몇 개 있죠. 특히 1항과 관련돼서 요 10일 한번 암기를 해두시고 2항과 관련돼서 2개월과 6개월과 관련돼서 우리가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뭐 상사편과 관련돼서 해사편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간혹가다 여기에 대해서 상법을 균형을 준용한다. 이거는 뭐 그냥 감각적으로 익혀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사업전환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게 이제 사업전환과 관련돼서 우리가 신주 발행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신주 발행에 따른 주식 교환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신주 발행에 따른 주식 교환과 관련돼서 제14조와 관련돼서 주식회사인 성인기업은 사업전환을 위해서 신주를 발행하여 다른 주식회사 또는 다른 주식회사의 주주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다. 교환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건 뭘까요? 계약 중에서 역시 교환이죠. 교환. 물물교환이죠. 물물교환. 자,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법을 한다면 요 자체로 보지 말고 오늘 뭐에 계약과 관련돼서 계약하면 뭐에 어디를 준용할까요? 민법상 우리가 계약을 준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상식과 관련돼서 그래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15개 정년계약이 15개 진행계약이야. 민법상. 계약은 우리가 이제 민법과 관련돼서 연결이 되니까 요 전형계약 반대말은 역시 비전형계약이죠. 전형계약은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래서 유명계약이라고 그래. 유명계약 반대말은 무명계약이라고 그러겠죠. 아마 우리 계약과 관련돼서 그래도 자, 경영지도사라면 우리가 적어도 중소기업법을 법을 배운 사람이면 민법상 15개 전형계약 정도는 한번 숙지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뭐 법을 배울 때 우리가 우리가 이런 분이 계셔요. 우리 지밀러 교수라는 교수님이 계셔요. 과거에 지밀러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암기의 대가예요. 암기의 대가. 어떻게 하면 암기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지밀러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우리 암기를 할 때 7개 항목을 넘어버리면 암기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7개 항목을 넘어가면 암기가 안 된다. 이 말은 결론적으로 제가 판단해서 그 책을 읽어봄으로써 판단한 것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주일이라는 겁니다. 일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주일이죠. 그러면 자기가 7일을 넘어버리면 7개 항목을 넘어버리면 우리가 암기가 안 돼요. 법을 요령할 때 우리 모든 것은 공부하는 요령이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는 방이 7개밖에 없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7개. 그러면 8개 항목을 넘어가면 뭐예요? 사실 암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학문에 있어서 7개 항목을 넘어서면 절대 안 된다. 이걸 현대사에서도 많이 쓰이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걸 뭘까요?
바로 핸드폰이야. 핸드폰. 뭐 우리 010 이렇게 나오죠. 010, 00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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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항목으로 잘라서 하고 있죠. 그래서 역시 자 7개 항목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니까 우리가 그러면 민법상 15개 전형 계약의 공통점을 해봐봤더니 한 4개 정도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죠. 자, 우리가 재산과 관련돼서 있어요. 재산. 자, 재산과 관련돼서 봤더니 정의역, 매매, 교환. 여기 교환이 있죠. 그래서 교환. 요 교환이 바로 뭐예요? 자, 계약이라는 거야. 물물 교환이겠죠. 그럼 재산과 관련돼서 우리 정의역, 매매, 교환. 그래서 정의역, 매매, 교환, 정매교 이렇게 돼요. 자, 대차와 관련돼서는 빌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비 대차, 소비 대차, 그 다음에 사용 대차, 빌리는 건 렌트죠. 사용 대차. 그래서 임대차가 있다라는 거네요. 임대차. 그래서 우리 대차와 관련돼서 대차. 그래서 소비 대차, 사용 대차, 임대차, 소사임이네. 자, 우리가 몸으로 떼올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고용. 자, 고용도급. 대표적으로 이제, 자, 우리가 이제 고용도급이 있죠. 여기에서 임치라는 것은 물건을 맡기는 거죠. 고용도급, 임치.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자, 우리가 무슨 계약이 있느냐? 여행 계약이 있겠죠. 여행 계약. 자, 그래서 이제 여행 계약이 있고요. 현상 광고라는 게 있어. 현상 광고 많이 들어보셨죠? 주로 어디에서 많이 나와요? 신문 기사와 관련돼서 많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무슨 계약이 있어요? 바로 조합 계약이 있죠. 그래서 이제 고용, 도급, 임치, 여행, 현상 광고, 조합. 그러면 기타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 기타. 자, 종신정기금. 자, 하해 계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해 계약이 있어요. 그럼 한번 세워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그래서 15개 전형 계약이에요. 그러면 재산과 관련돼서 그러면 정여, 매매, 교환, 정매교, 대차는 소사임. 자, 몸과 관련돼서 고도현, 고용도급, 현상광고, 이임, 조여. 과거에는 14개 전형 계약이었는데 최근 이제 과거에 여행 계약이 포함됐고요. 기타와 관련돼서 종신정기금, 하해 계약. 그래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법을 배우는 사람이라면 민법상 15개 전형 계약은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교환과 관련돼서 물물 교환이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교환할 수 있고 다른 주식회사 또는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 주주는 성인기업의 주식 교환을 위해서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으면 해당 기업 성인기업의 주주가 된다. 2019년에 출제가 됐습니다. 1항에 따라서 주식 교환을 하려는 성인기업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식교환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 측의 승인을 받아야 되며 역시 승인 계획에서는 상법상 434조 4조를 준용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사업전환의 내용, 교환할 신주의 가액의 총액, 평가, 종류, 수량 및 배정 방식, 주식 교환을 한 날, 4호 다음 주식회사인 주요 주주와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에 주요 주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교환할 주식의 종류와 수량. 그래서 신주 발행에 따른 주식교환 법제 14조와 관련돼서 꼭 확인하는 것. 특히 1항 확인해 놓고요. 자, 2항과 관련돼서는 한번 읽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주 발행에 따른 주식교환, 다른 주식교환 법 14조와 관련돼서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망과 관련돼서 1항에 따른 주식교환을 통하여 다른 주식회사 또는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성인기업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물건으로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 그 주식의 감격을 평가한 경우에 상법에 따라서 검사인이 조사한 것으로 보거나 공인된 감정인에 감정한 것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항과 관련돼서 사망의 전 매매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라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다른 투자 매매업자, 투자 중개업자, 중개업자. 요 자본시장과 관련돼서 우리 좀 길죠. 그래서 자금법상이죠. 자금법. 과거에는 뭐예요? 신탁업법이었어요. 신탁업법이 명칭이 바뀜으로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 매매업자, 투자 중개업자. 이안과 관련돼서 이호와 관련돼서 평가법인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회계법인으로서 소속 공인 회계사의 수가 30명 이상인 회계법인, 그 다음에 4. 기술보전기금 5항과 관련돼서 14조에 따른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 매수 청구권에 관해서는 13조를 그대로 준용한다. 그러면 공인평가기관과 관련돼서 특히 요 1호 우리 낯으니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한번 숙지해 두시고, 여기에 대해서 특히 3번과 관련돼서 3호와 관련돼서 회계법인으로서 소속 공인 회계사의 수가 30명 이상인 회계법인, 요거 한번 1호와 3호에 대해서는 꼭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주식교환은 이제 특례, 우리 주식교환함으로써 우리 중사업전환법과 관련돼서 주식교환은 특별한 예의가 있나 보죠. 그래서 16조와 관련돼서 특례라는 것은 자, 특별히 예의적으로 인정이 되는 게 특례야. 그러면 주식회사 승인기업이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교환을 하는 주식의 수가 발행 주식의 주에 여기 몇 분의 3이죠? 몇 분의 자,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의 승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 그래서 15년과 관련돼서 우리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1항의 경우 승인기업은 주식교환 계약서에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주식교환을 할 수 있다는 뜻을 적어야 되고, 3항과 관련돼서 이 3항은 한번 숙제해놔야 돼요.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은 주식교환 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2주 이내야 2주 주식교환 계약서의 주요 내용과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주식교환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되는 거 2주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자, 사항과 관련돼서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의 발행 주식 중에 요거 100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사망에 따른 권고나 통지가 있는 날로부터 역시 이것도 2주 그 다음에 서면 확인해 놔야죠.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승인기업에 통지하면 2조에 따른 주식교환을 할 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식교환의 특례와 관련돼서 법 16조와 관련돼서 특히 1항 100분의 50 자, 3항과 관련돼서는 2주 내고, 자, 그러면 4항과 관련돼서는 100분의 2 이상인 2주. 네, 요거 한번 우리가 주식교환의 특례와 관련돼서 법 16조와 관련돼서 확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간이합병이라는 게 있어요. 간이합병. 합병이라는 것은 합병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민법에서 간이 인도가 있듯이 우리가 우리 중소기업 사업전환법과 관련돼서 간단한 합병, 간이합병이겠죠. 합병의 잔소화, 법 18조 관련돼서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의 합병을 통하여 사업전환을 하려는 경우는 채권자에 대해서 합병 결의가 있는 날부터 요거요. 일주일 이내입니다. 일주일 이내 기간이 참 중요해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내에 합병에 관한 다른 의견을 낼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도 공고사항을 알려야 한다. 역시 2013년에 우리가 출제가 됐고요. 자, 그러면 이항과 관련돼서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의 합병 결의를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는 경우 통지일은 주주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사망과 관련돼서 주식회사인 승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 합병하기 위해서 합병계약서를 공시하는 경우 공시기간의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일부터 역시 이것도 자 7일 전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의 합병에 관한 이사의 결의에 반대하는 승인기업의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승인기업의 서면으로 합병을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어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 자, 여기에 대해서 5항님도 수치가 나와 있어요. 자, 봐요.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제4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 주주증인 계리로부터 1개월, 2개월입니다. 2주가 아니라 주식을 매수해야 되고, 자, 5항에 따른 주식의 매수 가액의 결정에 관해서는 역시 3법. 우리 계속 3법을 준용한다. 주식이니까 그렇죠. 1항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합병에 관한 주주청의 계리로 본다라는 것. 그러면 간이 합병, 법, 중소기업사업전환법과 관련돼서 법 18조와 관련돼서 우리 1항, 그 다음에 2항, 그 다음에 특히 몇 항, 요거에서 5항과 관련돼서 그래서 요 세 개 조문은 반드시 확인해 놓고 들어가셔야 돼요. 역시 이제 간이합병이 이제 특례로서 18조 1하는 거죠. 자, 주식회사인 승기업에 따른 주식회와 합병을 할 때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해서 소멸하는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 중 얼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90 이상을 보유한 경우 합병으로 인해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의 승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 최근에 출제된 거죠. 역시 여기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은 왜 내느냐? 떨어뜨리기 위해서 내는 거죠. 우리가 중소기업과 관련돼서 뭐든지 절차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절차의 정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100분의 90 이상 요게 이제 한번 숙지해 두셔야 되겠죠. 이항과 관련돼서는 역시 우리 주식이니까 상법을 준용하고 있다. 요 정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이합병이 특례로서 100분의 90 요거 한번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다른 주식회사의 영업 양수의 특례. 자, 다른 주식의 영업 양수 받았죠? 거기에 대한 특별한 예를 인정해 줘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 사업 전환하는 데 있어서 어떤 메리트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법 20조와 관련돼서 보죠. 주식회사인 성인기업의 영업의 전부 일부를 다른 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자금법이라고 그랬죠. 주권상장법인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이 다른 주식회사의 대접회상 현존하는 순자산의 100분의 10 요거 초과하지 아니하면 다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의 승인으로 역시 가름할 수 있다. 자,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의 승인으로 가름할 수 있고, 자, 이항과 관련돼서 영업 양도, 양수 계약서에 따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승인 없이 영업의 전부 일부를 양수할 수 있다는 적어야 되고, 똑같죠, 의미들이. 그냥 단어만 다를 뿐입니다, 우리. 자, 그러면 3항과 관련돼서 1항에 따른 성인기업의 영업의 전부 일부를 양수하려는 다른 주식회사는 영업 양도, 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요거죠. 2주 확인해 놔야 되고요. 4항과 관련돼서 100분의 20 이상 발행 주식 총수에 관련돼서 그러면 2주고요. 여기서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면 2주에 따른 영업 양수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법 20조와 관련돼서 다른 주식회사의 영업 양수의 특례와 관련돼서 1항, 그 다음에 1항은 꼭 요 부분에 대해서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3항과 4항에 대해서 요 수치들 우리 한번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이제 사업전환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원사업은 또 돈이겠죠. 거기에 대해서 가정영양 정보싸움이야. 그래서 정보 제공 제21조와 관련돼서. 그러면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에게 판로, 기술 및 창업업종 등 사업전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역시 드디어 나타났죠. 그러니까 지원사업은 이분이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그래서 2019년에 우리가 출제가 됐고요. 자, 이항과 관련돼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음 각오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중소기업기관과 단체 등을 사용한 정보 제공 체제의 구축, 정보 제공, 역시 여기에서 정보 제공이네요. 자, 경영기술 관련 전문가를 활용한 판로, 기술 및 진출 업종 등이 대한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그래서 2019년, 17년에 출제됐고, 역시 이제 요즘 전산화됨으로써 정보 제공 등의 이런 조문들이 지금 신선한 지문들로 지금 나타나고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3호와 관련돼서 그 밖의 사업전환 관련 정보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
그러면 사망과 관련돼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장,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란과 희양에 따른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를 말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정보 제공의 주체권자는 뭐예요? 바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라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원반 사업으로서 정보가 이제 정보 제공이라면,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 역시 이제 컨설팅 지원이겠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사업 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에게 경영, 기술, 재무, 회계 등의 개선에 관한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고요. 자, 이안과 관련돼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일항에 따른 컨설팅 지원을 위해서 다음 각과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요새 4개와 관련돼서 우리 한번 1호부터 4호와 관련돼서 한번 보자고요. 중소기업자의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 컨설팅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평가 체계 구축, 컨설팅 결과와 융자 보조 등 지원 수단의 연계, 그 밖에 컨설팅 기반 강화에 관한 필요한 사업. 역시 여기서 키워드는 뭐예요? 요거죠. 컨설팅. 자, 컨설팅. 여기에 대해서 컨설팅. 여기에서 컨설팅.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요거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외울 필요 없이 컨설팅 지원 방법과 관련돼서 1호부터 4호까지 한번 읽어 두시면 되겠죠. 우리가 여기 감각적으로 요 1호부터 4호까지 한번 꼭 좀 계속해서 한 4-5번만 읽어보세요.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자 또는 컨설팅 실시 기관 등에 대해서 이항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컨설팅 지원과 관련돼서 주체는 역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고, 자, 여기에 대해서 중소구만 사업의 추진이나 지원할 수 있는 1호부터 4호까지 업무 지원과 관련돼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이제 인수, 아까 있었죠? 인수, 합병과 관련돼서 지원이겠죠. 정부는 인수, 받겠다, 합병, 합친다, 영업, 양수는 영업을 넘긴다, 양수는 받는 거고요. 양도는 넘기는 거고. 그래서 인수, 합병 등을 예성하여 사업 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다음 각과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자, 여기에서 뭐가, 여기. 자, 정부죠, 정부. 자, 인수합병을 위한 중개 기반의 구축 지원, 인수합병에 관한 정보 제공의 법무, 회계 상담 지원, 3호 인수합병 등이 필요한 자금의 융자 투자 지원, 그 밖에 인수합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 여기에서는 뭐구나. 당연히 뭐 인수합병이라니까 컨설팅, 아까 컨설팅 지원은 컨설팅의 업무를 보고, 여기에서 뭐 우리 한 번쯤만 읽어만 우리가 다 들어와요. 인수합병을 위한 중개 기반의 구축 지원, 역시 구축. 인수합병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의 업무, 회계 상담 지원. 자, 인수합병이 필요한 자금의 융자 투자 지원. 특히 이제 뭐 인수합병과 관련돼서 역시 자금과 관련돼서 제일 중요하겠죠. 자, 사업과 관련돼서 인수합병을 원활하게 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인수합병의 지원. 역시 자금이죠.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자금 지원과 관련돼서 123조와 관련돼서 우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기업에 대해서 설비 구비 및 연구개발, 사업 전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나 출연 내놓는 거죠. 지원할 수 있다. 이양 정부는 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해서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자금 지원과 관련돼서 우리 보죠. 그 다음에 능력개발 및 고용 안정 지원이 되겠죠. 중소기업자는 고용정책기본법과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법,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전환에 따른 실업 예방과 재직 근로자의 능력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 능력이 2019년, 27년에 출제가 됐고요. 자, 이안과 관련돼서 우리 이제 여기 봅시다. 사업을 포함한 지원방을 마련할 수 있는 것, 근로자, 자, 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법 상당히 많아요. 관련된 법과 관련돼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조정의 지역 및 가턴법 29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지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개발 및 고용 안정 지원.